휴직이 나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와 휴직 기간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휴직 기간이 나왔는데요. 자, 휴직하면 딱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직권 휴직하고 의원 휴직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직권 휴직이 있고요. 의원 휴직이 있습니다. 근데 직권 휴직은 뭐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행적으로 해놨습니다.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사유가 되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의원 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해놨습니다. 직권휴직은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가행적으로 해놨고요. 자, 근데 직권휴직이 뭐냐? 노병소요법이에요. 노병소요법. 이게 뭐냐? 자, 노조 전임자로 근무할 때 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할 때 또 병역복무, 소재불명, 장기간 요양, 그 다음에 법적 의무 수행 이렇게 직권휴직 사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요가 뭐냐? 장기간 요양입니다. 한마디로 질병휴직을 얘기해요. 우리 질병휴직이 꼭 의원휴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해서 휴직하는 것일 것 같은데 직권휴직으로 해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심하게 아픈데 막 계속 사무실에 있으면 강제로 휴직을 명해야 한다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휴직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대상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플러스해서 의원휴직에서도 하나 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아휴직 있잖아요. 육아휴직. 자, 의원휴직은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육아휴직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가행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직권휴직이랑 똑같네. 명해야 한다. 명해야 된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죠. 뭐냐? 직권휴직은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또 출산율이 뭐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 육아가 이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된다. 가행적으로 이렇게 규정해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휴직 기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자, 먼저 천재지변 소재불명화 될 때 1개월이 아니라 이제 3개월이죠. 3개월이고요. 자, 여러분 추가로 이건 국가공무원법이고요. 경찰공무원법에서는 뭐라고 해놨냐? 여기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은 법원에 실종 선고가 있는 날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3개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휴직 기간을 물어보면 이 소재 불명은 그냥 3개월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면 법원에 실종 선고가 있는 날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일반 공무원은 소재 불명돼. 그러면 이 노병소요법이기 때문에 이게 직권휴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휴직을 명하는 겁니다. 명한 다음에 3개월 지나면 직권 면직 절차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경찰 공무원은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어떤 경찰관이 비리를 사회 비리, 뭐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다가 나쁜 놈들한테 뭐 조직폭력배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가. 그때 직권유지 시킨 다음에 직권 면직 절차 들어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한번 거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법상
경찰 공무원은 법원에 실종 선고가 있는 날까지로 되어 있는 거 추가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국제기구 외국기관 이런 곳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 기간이에요. 근데 민간 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이게 2년 내가 아니라 3년입니다. 3년. 3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 다는 라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유학 휴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 휴직이 있어요. 이제 실무상으로는 연수 휴직도 유학 휴직이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대학들도 우리 중앙인사관장기관, 인사혁신처장 그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에다 등록을 해놓으면 대학으로도 유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수도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나 이 연수라는 것은 근무의 연장으로 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기간을 2년 내로 해놨고요. 유학휴직은 그야말로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놨습니다. 3년. 3년 그 다음에 플러스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어떤 학위를 따려고 하면 또 연장해서 학위까지 다 따올 수 있도록. 그래서 3 플러스 2. 연수휴직은 그냥 2년. 유학휴직은 3 플러스 2. 연수휴직은 그냥 2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 유학, 연수. 이 유학, 연수 다 알아. 이것을 하는 그 배우자를 동반할 때는 이 기간을 다 안고 있어야죠.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높은 3 플러스 2를 그대로 받습니다. 3년, 3년이 아니라 2년. 그래서 유학휴직이 3 플러스 2, 연수휴직이 2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수할 수 있도록 3 플러스 2 배우자. 유학 연수의 배우자는 3 플러스 2로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이 바항은 맞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 자기개발, 이게 이제 자기개발 주직, 재작년에 이게 새로 들어온 건데요. 자기개발 주직이 1년 이내인데 이 자기개발 주직이라는 것이 공직 들어와서 일정하게 근무한 다음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이 기간이 이제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공직에 들어와서 5년이 넘어가면 5년 이상 근무하면 자기개발 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